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나와 있죠. 이분인데 데니스 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2011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이제 C 언어를 처음 개발한 사람입니다. 벨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유닉스 운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거고요. 물론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C 언어라는 게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 B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C 언어였습니다. 순차적으로 A, B, C, D 붙였던 거죠. 처음에 1972년도에 DEC PDP-11 계열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음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 78년도에 처음으로 C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겠다 했고요.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 컴파일러 및 기본적인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들이 모두 C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이제 C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나? 이 부분. 최근에 와서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리눅스 OS, 유닉스 포함해서 또 RDBS인 MySQL 같은 경우도 다 C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C는 여기 보면 C를 사용하는 이유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단 배우기 쉽고 구조화된 언어고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 언어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저수준 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 아주 로우한 부분, 즉 하드웨어에 근접한 그런 제어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로는 C가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양한 컴퓨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OS들 있죠. 거기에서 다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C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이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개발이 됐고 IT에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데니스 리치, 오래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요. 뭐 이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가 뭔지, 함수가 왜 필요한지, 함수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사용하는 것, 즉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또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또 매개 변수를 또 구분해서 인수와 매개 변수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책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인데 순서도도 가볍게 샘플들, 이 순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겠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프로그램들, 아주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순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활용할 때 보면은 함수 원형이라고 그래갖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술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 컴파일러, 우리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또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뭐가 있는지만 볼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써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활용을 할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난수, 랜덤이라고 하죠. 난수의 활용법.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런 내용,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또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봅시다. 예, 이제 함수가 뭔지 알았으면 함수 이제 정의하고 쓰는 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는 크게 봐서 함수 헤더하고 함수 바디하고로 구분이 됩니다. 펑션 헤더, 펑션 바디가 되는 거죠. 예,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뭔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함수 헤더 부분에는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앞에 하나, 둘, 셋,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맨 앞에 나오는 거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는 마침 없는데 끝에 가서 어떤 작업을 처리한 이후에 예, 작업을 처리하는 그 결과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 그럴 때 retur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여기다 값 주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함수를 부른 애한테 이 값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이걸 반환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데이터 타입을 요 앞에다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속에다가는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몸체, 함수의 바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 중괄호 있죠. 물결괄호부터 얘기하죠. 물결괄호 속에 쭉 기술해주면 이 내용이 이 함수를 불렀을 때 수행되는 작업 내용입니다. 예, 함수 몸체 안에는 함수가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문장들이 꼭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고요. 또 함수가 또 불려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가 함수를 불렀으면 C는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앞에 좀 반환형 값을 보이드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 보이드라고 적히기도 하거든요. 이 보이드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보이드가 적혔다는 소리는 retur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겠다, 없다 소리고요. 또 여기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없다는 걸 명확히 하려고 여기다 보이드라고 적어주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는 없어,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 함수 헤더, 함수의 몸체, 그리고 보이드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함수의 헤더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름, 괄호 속에 매개 변수를 표시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용은 중괄호, 물결 괄호 속에다 쭉 기술을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 헤더, 함수 바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많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 이름.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 이 함수 이름은 뭐야, 이 함수가 일할 때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함수의 호출, 함수 사용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정의했다는 거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정의해요. 즉 한 번만 쓰고 버릴 거면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 없고 메인에 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걸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호출. 함수의 호출할 때는 반환값이 있는지, 아까 return이라는 명령이 있는지, return이 있으면은 저기 함수명 앞에 반환형, 반환 데이터 타입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메인에서 부를 때, 호출할 때 쓰는 명령어가 좀 조금씩 틀립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면 그냥 함수 이름하고 괄호 속에다가 초기 데이터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게 어떤 값이 나중에 이게 값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함수가 수행이 되고 그 값이 와서 여기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서 반환된 값을 저장을 못하니까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어쨌든 함수가 수행이 되게 되면 그 끝남과 동시에 리턴 뒤에 적혀 있는 값이나 수식에 대한 결과가 늘 이걸 부르는 애한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매개 변수, 괄호 속에 적는 것들은 함수 선언시 변수의 개수하고 꼭 동일해야 됩니다.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의 변수명을 적었으면 여기도 변수 하나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함수를 볼 땐 쉽게 함수 이름을 쓰면 된다. 그리고 함수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함수명 괄호 속에 데이터만 주면 된다. 입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괄호는 표시해야 됩니다. 괄호가 있어야지 이게 함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뭐 관련 프로그램 다른 요즘에 나온 객체지향 언어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함수란 말 대신 또 메소드란 말을 써요. 그놈이 그놈이죠. 아까는 펑션, 프로시저, 서브루틴 이렇게 썼는데 그게 펑션으로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펑션이란 말 안 쓰고 또 메소드란 말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름만 주면 된다. 그리고 주어진 초기값이 있을 경우 괄호 속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직접 줘도 되고 변수를 줘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의한 변수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는 거고, 또 함수 내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 호출할 때 표현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매개 변수와 반환값 앞에도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었죠. 매개 변수와 반환값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렇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반환값은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란 함수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괄호 속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괄호 속에 어떤 변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선언할 때니까요. 함수 선언할 때 값이 고정이 될 수는 없죠. 프로그램을 짜겠다면 고정시켜도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선언할 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라 하더라도 각각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각각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각각 한꺼번에 int x, y 이렇게 되면 에러 납니다. int x, int y 각각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반환값에다가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꼭 요 앞에다가 반환값 즉 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즉 max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다, 정수다 그거죠. 그 값은 y에 있는 값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환값은 꼭 하나만 됩니다. only one, 한 개만. 반환값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란 명령 뒤에다가 그 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turn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return이란 명령을 만나는 순간에 이 값을 반환을 해버리고 프로그램 무조건 return을 만나는 순간에 이 함수는 여기서 종료돼 버립니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 return 뒤에다 주저리 다른 명령을 적어놨다. 이거 다 실행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매개 변수는 괄호 속에 집어넣는 걸로 함수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갖고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환값은 맨 마지막 리턴 여러 번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이걸 만난 순간 이 함수 작업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리턴이라는 명령 뒤에 적혀 있는 그 값이 바로 반환값이야. 이 값이 어떤 데이터 형인지는 꼭 함수 앞에 반환형이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 주어야 돼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처리 방법 설명했습니다. 같은 소리네. 이제 반환값을 중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반환값은 이겁니다. 이거 리턴에서 만나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지? 밑으로 안 내와요.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실행되는 거 아닙니다. 리턴을 만나면 그 함수는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적힌 값이 요리 들어가죠. 지금 이건 반환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는데 함수 앞에 assign이라고 하죠. 할당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줘. 이 명령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value라는 변수에. 그러면 이 x나 y 값, 즉 리턴을 만난 그 값이 max 함수에서 처리가 되고 종료가 되면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다시 여기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 함수 호출시는 반환되는 값을 저장할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도 적어놨죠. 반환값이 있는 경우 함수명 앞에는 해당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고 이거 그리고 반환값은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반환하는 방법을 return하고 뒤에 값을 적어줘야 된다. 왼쪽 거 설명 안 해놨네. 알죠? 요거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 함수 호출 방법. 반환값이 없을 경우는 요거 없이 뒷부분만 적어놔도 됩니다.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 호출 방법,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 호출 방법은 왼쪽 편에 그 값을 저장할, 즉 반환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이 되는군 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함수의 원형 앞에서 언뜻 한번 이야기했죠. 펑션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앞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함수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귀찮게 하지? 한 번만 위에다 적으면 되지. 왜 여기다 이렇게 이름, 명함 등록하고 위에 또 적지? 어쨌든 뭐 그런 용도로 써요. 컴파일러한테 나 이런 함수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여기 선언한다고 뒤에 여기하고 여기 표시가 안 되면은 여기서 C2F라는 함수를 썼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쭉 읽어 나가다가 C2F를 만나는 순간 난 C2F가 뭔지 몰라. 에라 돼버립니다. 이거 막아주기 위해서는 함수는 메인 함수 앞에 쓰기 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앞에 쓰면 되지. 어쨌든 함수를 쓰기 전에 함수는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함수 원형이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함수 원형이라는 건 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 앞에 함수의 풀 내용을 적지 않고 타입과 이름과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는 걸 함수의 원형이라 한다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왜 그러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함수 여기서 보면 컴퓨트 썸이라는 함수를 쓰기 전에 메인 앞에 이걸 기술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함수의 원형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맞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낫잖아. 뭐 원형 뭐 알아서 두 번씩 써. 예, 맞아. 이렇게 써요. 예, 함수 정의가 함수 조치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고 원형은 그러면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적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함수 원형을 써야 되는 거지?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함수가 지금 서브1, 서브2라는 게 있는데 서브1에서 서브2를 불러서 써요. 또 서브2에서 서브1을 또 불러 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죠? 봐요. 내가 이렇게 기술을 했어. 그러면 서브1이 됐죠. 서브1을 좀 처리하다가 서브2를 만났다. 근데 서브2는 기술이 선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요까지만 왔죠, 요까지만. 안 됐잖아. 그럼 에러 나는 거죠. 그러네. 그럼 수를 바꿔주면 안 되나요? 바꿔줘도 마찬가지죠. 서브2를 앞에 두면 서브2를 읽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서브1을 만났는데 앞에 서브1이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에러가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꼭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둘을 통째로 밑으로 내리고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뭐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함수 코드가 다 기술이 되어 있으면 내용까지도 컴파일하면서 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름만 원형만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이런 함수 쓰겠다고 라고만 등록을 하지 내용 분석을 안 하잖아요. 그래 이거 쓰겠다고 알았어 나중에 이 이름 나오면 있는 걸로 칠게 라고 해놨다는 거죠. 응? 이걸 안 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서브2 쓰겠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거는 앞부분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갈 때 서브1 등록되어 있고 서브2 등록되어 있어 하고 내려가고 여기서 사용되면 이미 등록돼 있는 거로 처리가 됐으니까 오케이가 되고요. 밑에 나오면 바로 적용이 돼요. 밑에서는 이 함수 내용 본문 안에 있는 거 처리를 컴파일러가 분석해낼 거 아니야. 그때 맞아 아까 등록한 거 다 봤어 이러는 거죠. 그 개념만 잘 잡기 바래요. 함수 원형이 왜 필요하냐? 컴파일러가 미리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 검사와 반환형 검사 등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용되는 함수가 뭐가 있는지 미리 검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수 원형은 함수 헤더 파일 끝에 세미콜론만 추가하면 실수할 뻔했다. 여기 세미콜론 해줘야 됩니다. 여기저기 해줘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함수 원형 끝에는 세미콜론을 꼭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원형의 매개 변수는 자료용만 적어도 됩니다. 여기에 변수 이거 안 적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적어요.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이제 중급자 된 다음부터는 이거 쓰게 됩니다. 초보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중급 프로그래머 이상부터는 이 방법 많이 쓰게 되거든요. 미리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함수 원형들을 많이 모아놓은 파일을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드가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더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메뉴에 적었던 샵 인크루드 stdio.h가 헤더 파일이 그런 게 이런 건가? 맞아요. 그런 겁니다.
거기는 printf, scanf의 원형이 들어 있습니다. 함수의 원형 어떤 경우에 쓴다고요? 이렇게 뒤죽박죽 섞인 경우. 나중에 하더라도 된다. 오케이. 알았죠? 아유. 예, 중간 점검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함수의 정의의 첫 번째 줄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는가? 함수 헤더 부분이네요. 뭐뭐 들어가죠? 반환값, 반환형 데이터 타입, 함수명, 매개 변수, 괄호 속에. 오케이, 알죠? 함수가 반환값의 개수 몇 개죠? 원하는 만큼. 아니죠. only one, 하나입니다. 에이, 귀찮다. 여러분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함수값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반환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반환되는 값이 없으면 함수명만 적으면 되죠. 함수 정의하고 함수 원형의 차이점은 뭐죠? 컴파일러한테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기술 방식 좀 차이가 있죠? 앞에 설명했어요. 함수 원형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매개 변수 이름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를 추가하는 이유, 대개 무슨 소리지? 함수 원형에 반드시는 아니죠. 뭐지? 정확히 하려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매개 변수 이름을 꼭 적어준 이유는 뭐지?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되지 뭐. 다음과 같은 함수 원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이거 보고 뭐 나온 그대로지 뭐. 반환되는 값은 더블 형태를 갖는다. 함수의 이름은 POW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2개 들어가는데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다. 이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있길 바랍니다. C 프로그램은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외워서 답을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프로그램 짤 줄 아는 거 배우는 거지,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가 문법상 외우고 활용력 외워서 쓰는 거는 프로그램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 C 프로그램 입문이죠. C 언어 입문 아니죠. 말장난 같아도 맞아요. 프로그램 입문이에요. C 언어 입문인가 이거? 예, 뒷부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예제만 좀 많이 들어있는데, 앞에서 라이브러리 시스템 함수 얘기했었죠. 라이브러리 함수 stdio.h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준 입출력에 달려는 게 이게 stdio.h죠. dio.h 이거고요. 수학은 math, string, time, error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됩니다. 컴파일러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범위에서 쓰고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st하고 스트링, 수학 요 정도, 문자열 수학 시간 정도도 쓰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 우리 수업 시간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살짝 볼까요? 봅시다. 이게 뭐야? 예. C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입니다. 아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더니 대빵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누렇게 나온 얘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 뭐 있지? 안 보이는 stdio.h 어디 갔어? 이거 왜? stdio.h, time, string, stdlib 이 정도 쓸까? 이 정도면 기초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99, 11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가능하면 이것들은 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다 피해갔죠? 뭐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stdio.h 핵심 입력과 출력 함수들을 정의한다. stdlib.h는 뭐냐? 숫자 변환 함수, 슈도 랜덤 숫자 함수, 메모리 활당, 프로세스 괜히 봤어. 스트링은 문자열 처리 함수, 타임은 시간 처리 함수. 좋죠. 수학 있나? 수학? 매스 이것도 한번 쓸 것 같아요. 수학 함수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 리밋도 우리 한번 쓴 적 있었죠. 리밋. 어떤 정수형 타입의 어떤 속성이 명시되어 있다 해서 리밋을 최대값 최소값 할 때 한번 쓴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봅시다. 약간 표준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헤더 파일들, 이 헤더 파일 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함수들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시간 될 때,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은 이거 보고서 나 어느 분야의 값이 필요해, 그러면 이 함수 인터넷 탁 쳐서 검색해서 어떤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고 얘까지 들어 있습니다. 사용이 그리고 다 붙이면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살펴보기 바랍니다. 난수 오늘 하는 게 맨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난수입니다.
난수표 이렇게 하죠. 랜덤 넘버라고 하는데 규칙이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든지 오락을 할 때 보면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뭐 그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총알이 어떻게 날라올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이런 걸 모르는데 그때 쓰이는 그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난수는 보통 암호학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 이름을 랜덤의 약자 RAND 랜드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나머지냐 의사 난수 생성하는 함수이다. 0부터 랜드 맥스까지 정수로 정의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뭔지 모르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 32767로 되어 있습니다. 뭐 2바이트 정도 되나? 몰라요. 그 정도 돼요. 되는 겁니다. 랜덤 함수를 발생시키게 되면 0부터 그 이 숫자 사이의 값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랜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stdlib.h를 include에서 메뉴에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어 줘야 돼요. 들어 있겠지.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올 때 인티저 값으로 나옵니다. 정수 값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또 s랜드, 시드랜드라고 하거든요. 난수 값을 초기화해 주는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얘도 stdlib 헤더 파일에 들어 있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괄호 속에다가 unsigned int가 들어가 있다. 부호가 없는 정수 값이 꼭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반환되는 값 없습니다. 요 두 함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랜덤은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키는 함수야. 집어넣으면 모르는 규칙이 없는 숫자가 발생이 돼. 근데 밑에 s랜드는 뭐야? 에버랜드도 아니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1부터 45번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래요. 로또네, 로또.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랜덤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RAND.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지 아마. 예. 문제는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일단은 랜덤이라는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stdlib.header 파일이 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함수 원형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6번 수행시킬 겁니다. 0, 1, 2, 3, 4, 5. 그럼 화면에 값이 출력이 되겠죠. 줄바꿈 안 했습니다. 처음에 41, 18,467, 6,334, 26,500, 19,000 이렇게 쭉 값이 6개가 쪼르륵 나옵니다. 맞죠? 이겁니다. 규칙 있나요? 없어요. 0부터 32,767 사이에 임의의 정수값이 뿌려지도록 하는 게 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해진 것만 수행을 했죠. 내가 주지 않은 값에 대해서 얘가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주지 않은 걸 만들어내지 못했었잖아요. 랜덤은 얘가 만들어낸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이거를 로또가 되나? 근데 아니 이거는 로또가 45까지만 나오라고 그랬잖아. 45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정리 쓰면 되죠. 퍼센트 46으로 하면은 여기서 저 숫자를 46으로 나누면 여기 랜덤 46으로 나오면 그 나머지 값 뭐가 나오죠? 0부터 0부터 나오네 참. 0부터네. 그럼 45로 해갖고 더하기 1 해야겠네. 그럼 1부터 나오지. 1부터 45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게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여기다가 퍼센트 45 더하기 1 해주면 1부터 45의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나? 볼까요? 그렇게 했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1부터 45 사이의 숫자가 즉 로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로또 번호로 쓸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안 되죠. 안 되죠. 왜? 프로 실행해서 여러분 컴퓨터 숫자 나왔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려봐요. 어떤 숫자 나오는지. 그리고 또 돌려봐요. 한 3번, 4번 돌려봐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은 단수가 봐요. 그래서 아까 함수를 하나 또 설명했죠. s랜드. s랜드면은 서울랜드구나. 에버랜드가 아니라 서울랜드가 s랜드구나. 랜드 L. 오케이. 어떻게 이제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피하는 방법은 난수표가 컴퓨터가 뭐 임의로 못해요. 나름대로 난수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표에 있는 값을 하나씩 불려내는 거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면 맨 앞에 걸 무조건 불러내요. 또 다시 시작하면 또 계속 하는 중에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키면 규칙 없이 숫자가 막 나올 수 있는데 새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불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난수가 아니지. 약속된 표지. 그래서 s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위치, 시작하는 위치를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근데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은 숫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집어넣어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은 한 번도 없죠. 계속 변하잖아요. 또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되는 시간은 단일한 숫자로 관리가 되거든요. 뭐 몇 시 몇 분 몇 초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놓고 이걸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계산해서 이거는 시간은 몇 시지, 연월일 시분초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버려요. 뭐 190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숫자를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타임이라는 것도 하나 더 썼습니다. 요거는 시간. 얘가 시간이죠. 지금 s랜드의 매개 변수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매개 변수로 타임이 들어가 있어요. 타임에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거 그대로 써요. 나는 시간대로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시드, 이걸 C라고 하는데 시드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드를 설정을 해요. 그럼 현재 시간이 실행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이 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시드, s랜드 한번 실행시켜주면 랜덤 함수를 휙 한번 흔들어 버려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잡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랜덤이 수행이 되면 매번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진짜 그럴까요? 확인해야죠. 돌려봐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그냥 실행하고 결과 보고 실행하고 결과 보고. 근데 사라지니까 했던 거 캡처해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할까봐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s랜드. 여기 보면 이거는 s랜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게 없을 때인 경우거든요. 없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값이 똑같죠? 매번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네. 여기다가 100을 놓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100으로 100을 줬더니 100끼리도 똑같네. 안 넣었을 때랑은 분명히 같지 않은데 100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네. 다 200 넣어보면 200 넣었을 때도 같네. 이게 뭐야? 즉 이 속에 적는 숫자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 때마다 다른 값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시간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은 매번 틀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은 영원히 없잖아요. 옛날에도 없었지만 미래에도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은. 열심히 복사해서 붙였어요. 여러분들 돌려보고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없는 경우 100인 경우 200인 경우 숫자마다 다 틀리구나. 오케이. 근데 s랜드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럼 요 값만 바꿔주면 되네. 아까 시간, 시드 함수를 써가지고 시드를 설정한 다음에 랜덤을 발생시키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그 시드를 쓰더라도 이 속에 적히는 값이 동일하면 똑같은 값이 나왔었거든요. 요거는 타임을 설정했습니다. 타임을 설정했더니 어떻게 나오죠? 쭉 봤더니 6개씩 했는데 이런 값이 나왔고 이 값이 나왔고 이 값이 나왔고 비슷한가? 다 틀리죠? 그러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s랜드는 난수 발생기에 시드를 설정해 가지고 시드는 난수 발생기가 다음 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인데 시드가 달라지면 전체 난수 수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재 시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현재 시간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진짜 임의의 규칙이 전혀 없는 숫자 값들을 불러내고 있죠. 직접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s랜드 그러니까 랜덤 함수 쓰는 거 확실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굳이 또 함수 중에 요거만 특별히 빼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타임도 좀 관심이 가네요. 아직은 배울 때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왠지 아쉬울까봐 그냥 재미로 보라고 샘플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예제는 구조체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궁금하면 요거 긁어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요거만이에요. 요거만. 그러면 이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문에서 다 제어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할 때, 여러분 과제 같은 거 할 때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의 부등호입니다. 요거만 조심해서 쓰고요. 타임이라는
함수에 있는 정보를 쓰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구조체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재미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잖아. 앞에 했던 랜덤 함수를 이용하는 예제들입니다. 동전을 100번 던져서 나왔을 때 앞면하고 뒷면이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대요. 앞면 뒷면 이걸 함수로 어떻게 처리하지? 홀짝으로 하면 되죠. 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앞, 1이면 뒤 이렇게 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랜덤 함수를 발생시켜서 그게 몇 번인지를 카운팅 해보라는 거죠. 랜덤인데 실제 동전의 앞뒤 던지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질은 조금 오차는 있죠. 횟수가 무한히 늘어나면 점점 가까워지겠지만 조금 던지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던지면 해봐요. 어떻게 짜야 될지 머릿속에 좀 굴려봐요. 랜덤 함수 발생시키고 100번 던진다고 그랬지. 반복문 써야 되네. 반복문에서 100번 랜덤 함수를 발생시켜. 그리고 앞면인지 뒷면인지는 if문 써가지고 랜덤 함수로 발생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랜덤에서 발생된 숫자 %2 해서 그 값이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지. 그 다음에 홀수면은 특정한 거, 홀이니까 뭐 우리가 오드가 영어로 홀수지. ODD에다가 더하기 1하고 짝수는 2분이지. 2V에다가 뭐 더하기 1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머릿속에 이렇게 돌면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 짜는 능력이에요. 봅시다 어떻게 짰는지. 여기는 이게 히드, 헤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했네. 머리하고 꼬리라고 했네. 이게 앞뒤인가 보다 영어로.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토스, 집어 던지다 이런 의미를 썼구나. 변수 이렇게 줬습니다. 몇 번 던지는지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이거 나오는 거네요. 여기서 랜덤 함수 흔들어 줬네요. 시드 설정했고요. 그 다음 반복문 100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코인 토스, 이거 뭐야? 랜덤 어디 갔어? 여기 썼네. 여기 썼으면 원형도 썼네. 1, 2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랜덤을 발생시켜서 2로 나눈 나머지를 아예 집어넣어 주고요. 그 값이 0이면 0을 리턴, 그 값이 1이면 1을 리턴합니다. 0이면 0을 리턴, 0이 아니면 1을 리턴하죠. 그 값이 1이면 앞면이 얘는 거꾸로 해야 돼. 나랑 나 0이면 앞면 하려고 그랬던데 여기다 아니면 어쨌든 나온 값이 홀인지 짝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100번을 수행시킨 다음에 이 내용이 출력하도록 했네요. 돌렸더니 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교재는 예제라 쓸데없는 거 안 붙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려보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동전 돌려 앞뒤 나오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한쪽은 좀 치우치는 것 같으네.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슷해지죠. 동전 던지기 게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공부하라고 앞에 걸 좀 변형시켜서 했습니다. 제목 집어넣었고요. 설명도 했고 스코어도 표시해 줬고요. 나중에 결과도 정리해 줬어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앞에 코드랑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긁어다가 교환 줄 테니까 긁어다가 쫙 돌려서 나름대로 이쁘게 꾸며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꾸밀 때는 밑에다가 분명히 본인 학번 이름 넣겠죠. 오케이. 해보라는 겁니다. 했더니 잘 나오네. 맞아. 한 번 돌리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돌린 다음에 맞으면 나름대로 좀 변형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여기 변형시킬 건덕지 많아요. 이거 토스 코인, 이거 코인 토스 뭐하러 가?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가도 되죠. 이거 지워버리고 거기다 요것만 적어주면 되는데? 요거 적어주면 끝인데 뭐하러 갔을까? 일부러 함수 쓰는 예를 들어주려고 교재는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바꿔봐도 되죠. 더 짧게 잘 나와요. 오케이, 수습하길 바랍니다. 난수를 이용하여 자동차 게임 작성하기. 이건 별 쓸데없는 짓을 다 하고 있죠 우리. 난수 발생시켜서 홀짝 해갖고 홀 나오면 여기 별 찍고 짝 나오면 여기 별 찍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위아래 가면서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100번이나 200번 수행한다는 그 결과만 화면에 이렇게 찍어주려는 것 같은데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아직 그 정도는 그런 기법 안 배웠잖아요 우리. 안 배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내용. 난수 발생시키고요. 주행 시간 횟수 지정한 다음에 난수가 발생할 때 1번인지 2번인지 해서 거리를 누적시키고 그쵸? 미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죠. 이렇게 머릿속에 돌아야 돼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너무 막 달리나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오케이,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 번 수행을 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닌가? 맞아요. 여러 번 해봤어요. 예, 봅시다. 원형 설명해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밑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랜덤 함수 흔들어 줬고요. 그다음 여기서 잘 동작을 시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6번을 돌게 했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6번을 돌리는데 한 번에 별이 하나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군요. 6번을 돌게 했고요. 랜덤 함수를 100으로 나눴어요. 100으로. 그러면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나오겠죠.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나온 거를 화면에 찍어버린 경우네. 별이 하나가 한 번이 아니라 한 줄이 한 번이네. 그런 거를 6번 돌려내. 0, 1, 2, 3, 4, 5번.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처음에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게 줄어들 수도 있나?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계속 누적을 시켰고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초기 값은 처음에만 줬고요. 그 반복문 도는 동안에는 초기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죠. 그럼 A는 요만큼 요번에 늘어난 거고 1번은 이렇게 늘어난 거고 요만큼 늘어난 거고 요만큼 이렇게 된 거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별건 아닌데 랜덤 함수 사용하는 예 들어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거야말로 그냥 맛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픽 기능 써가지고 여러분이 고생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책에 있는 거 긁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새카만 창에 그래픽으로 해서 색깔도 지정하면서 점을 찍어 주려고 합니다. 이거 그 커맨드 창입니다. 시커먼 창에 글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도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글씨 색칠한 점 선도 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도 괴롭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그냥 돌려만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 좀 하기는 일러요. 그래서 윈도우 함수 써가지고요. 여기 그래픽 처리되는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set 픽셀 이렇게 점이겠죠. 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랜덤 함수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아까 규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찍는 set 픽셀이라는 요 함수를 써서 화면상에 불규칙한 점을 찍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맛보기로 하는 거니까요. 한번 돌려보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요. 한번 코드 보겠습니다. 코드 뭐 특별한 거 없죠. 앞에 설명 다 했고요. 불규칙적으로 점 그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 자세히 보면 색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랜덤 함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왜 두 번씩 했지 이걸?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복사에 붙여놓기 잘못했나 본데 내가 한 번만 있어도 되겠죠? 둘인데가 탈날 건 아니죠. 그래서 X가 이거는 점이 찍힐 위치 좌표값 잡은 거고요. 이건 색깔을 지정한 겁니다. 가로 세로 300 픽셀씩 잡았구나. 이거 300, 이거 3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칼라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56으로 나누는 거예요. 255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값들 갖다가 여기 좌표값하고 색깔에다가 배치한 다음에 찍은 겁니다. 이걸 몇 번? 10,000번 찍었어요. 점이 10,000개구나. 그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잘하면 글씨도 그림도 그릴 수 있겠네. 그건 여러분이 set 픽셀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려질 겁니다. 대면 수업을 했다면 확실히 그런 거 볼 텐데.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랜덤 함수 사용한 거 활용 예입니다. 그 밖에 수학 라이브러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 굉장히 많거든요.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 있어요. 됐죠? 오케이. 패스. 요 개념 잡으려. 플로어, 실링, 실. 이건 마루바닥이라는 소리가 천장이라는 소리죠. 어떤 숫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수점 이하 값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 반올림한다, 올림한다, 버림한다 이런 말 쓰죠. 여기 적어놨죠. 어떤 숫자가 있어 4.56이라는 게 올림하면 이 숫자는 5가 되는 거고요. 반올림하면 소수점 이하짜리가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5부터 9까지의 값이면 앞으로 한 자리를 올려주게 되죠. 반올림이야. 그때도 5로 변합니다. 버림이라고 하게 되면 뒤에 값은 무조건 다 무시. 앞에 숫자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를 플로어 그 다음에 실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네. 2.34가 있을 때 플로어 하게 되면 바닥이니까 2만 갖다 쓰고요.
실링이 올림이네. 올림. 예, 올림으로 처리되네. 반올림은 라운드인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야라가 나서 집어넣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라운드도. 그리고 뭐 참고로 이런 용어도 기억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어떤 숫자 크기 비교할 때 했나 내가 이거 초과한다, 미만이다, 초과 미만이라는 용어도 쓰죠. 또 이상 이하란 말도 쓰잖아요. 이상 이하 할 때는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나 미만하면 자기 자신이 포함이 안 된 상태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숫자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 값을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쓰고 기준들이 있거든요. 우리 나이를 표시할 때도 보면 우리식의 나이도 있고 만 나이도 있잖아요. 행정부서에서는 다 만을 쓰잖아요. 외국도 만 나이를 쓰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이 부르죠. 한 살 더 많이. 그리고 엄밀하게 또 만 나이도 생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생일이 지나가지 않으면 나이가 안 올라가는 거고 생일이 지나가면 나이가 올라가는 걸로 하죠. 우리는 횟수죠. 태어날 때 한 살이고 그다음 매 한 살씩 추가되는 걸로 하잖아요. 얘는 만은 날수를 계산하고 또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예금을 할 때 이자 계산을 해주거든요. 이 나쁜 놈들이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빌릴 때는 빌려간 날도 이자 내고 반환한 상환한 날도 이자를 받아요. 어느 한쪽은 빼야 되잖아. 그럼 결론은 지들은 오늘 받아 나한테 내가 빌려서 갚은 돈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면 돈은 하나인데 양쪽한테 이자를 다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2010년도인가 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럴 때 이자 계산법 할 때도 보면 한편 넣기, 양편 넣기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용어들입니다. 초과, 이상, 미만, 이하, 그리고 올림, 반올림, 버림, 한편 넣기, 양편 넣기, 만, 우리 나이 뭐 이런 것들이요.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알죠? 오케이. 예, 플로하고 뭐 실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거든요. F에다 3.45를 집어넣은 다음에 플로하고 실행을 시켜봤어요. 얘는 올림이니까 뭐가 될까요? 플로 이거 버림이 되는 거죠. 바닥으로. 그래서 3이 나왔고요. 얘는 CD가 천장이니까 올림이 되죠. 그래서 4 나왔습니다. 3인데 4가 됐다. 이런 원리 알고 있고요. 소수점이 표시되네요. 프린트분 원리가 충분히 하진 않았는데 프린트분 할 때 퍼센트하고 해당하는 글씨 사이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줘서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케이.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삼각함수 파트는 그냥 혼자 하기 바랍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뭐 새로 나온 개정판 교재에는 없어졌더라고요. 삼각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math.h 쓰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죠. 파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해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값 이거 뭐 계산하는 거지? 우리 사인 코사인 개념 하지 말고 실제 어디 응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설명 안 해. 응용만 봅시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이런 경우에 삼각함수를 활용을 하는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몇 센치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충 하는데 마침 각도기가 있었어. 대충 각도는 잴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갖고도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거기에 위치 센서 이거 이용하면은 기울어진 각도 측정해낼 수 있거든요. 간단한 앱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하고 또 내가 이걸 볼 때 이걸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때 기울어진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면 이 나무를 계산할 수 나무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의 길이는 나무와 길이 거리라고 그래야지 4.2 요거 4.2m고요. 측정 내 눈의 위치는 내 키 눈은 위에 있으니까 1.8m 1.8을 추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각도 얘는 62도예요. 이럴 경우 이 나무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9.6m가 나온대요. 이럴 때 쓰는 게 삼각함수거든요. 코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무의 길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의 키 집어넣고요. 각도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아니죠. 요걸로 계산하죠. 요렇게 탄젠트 이용하네. 탄젠트 레디우스 값 집어넣고 레디우스는 알죠? 먼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걸 거리를 곱하고 거기다 높이를 더요게
아, 삼각함수 이렇게 있을 때 탄젠트니까 이거구나.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알면은 구할 수 있다는 그걸 쓴 거구나.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쓴대요. 삼각함수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설명해봤자 듣지도 않아서. 네, 한번 돌려보고요. 어떤 원리,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삼각함수를 그 직전에 우리 점 찍기 한번 만 개의 점을 찍어 봤었죠. 그걸 한번 응용시켜 본 거예요. 찍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괜찮죠? 아까랑 틀리네 느낌이. 예, 여기 샘플 소스 제시했거든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림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시한 걸로는 얘가 그림 찍는 애 아니야. 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작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봅시다.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게 프레임 짜는 요령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 이게 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코드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조금 한 줄 추가하면 될 거예요. 한 줄, 명령어 한 덩어리.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예,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될까? 오케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알죠? 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한번 작성한 함수를 단순히 재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자꾸 나눠주는 이유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분할해서 관리해주기 위한 겁니다. 유지보수가 쉽다는 얘기도 있죠. 앞에서 장점으로 이런 설명했고요. 사용하는 이유 이제 스스로 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느끼긴 좀 그래요. 오늘 연습한 것만으로는 우리는 너무 조그만 것만 연습했잖아요. 하나짜리인데 뭐 중복되는지 아나 뭐 개뿔도 모르지. 뭐 큰 걸 시켰어지. 큰 거는 할 능력이 아직 안 되고. 오케이. 함수 사용하는 이유 나름대로는 표현은 못해도 느낌이 있죠. 오케이. 예, 요번 주에는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함수 내용으로 쭉 들어가고 있죠. 함수가 뭔지, 함수가 어떤 때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함수 정의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 원형도 설명했죠. 어떤 때 쓴다. 그리고 순서도를 부분 좀 몇 개 집어넣었어요. 이 순서도 좀 신경 써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난수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었죠. 난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신경 쓰고요. 이론상 함수 설명했고요. 함수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지금은 함수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정의한 거고 사용하는 방법도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수 좀 한 주 정도 달려봐야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